앞서 선생님께서 독소가 쌓이는 이유와 또 그리고 해독 음식, 해독 주스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습니다. 자,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통해서도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간단한 도구를 활용해서 해독할 수 있는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몸에는 정말 다양한 원인으로 독소가 매일매일 쌓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독소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는다면 면역 기능이 약해지고 또 염증이 생기거나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이 같은 독소를 처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림프입니다. 림프요? 네. 림프 아까.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림프가 뭔지 아세요? 나 림프가 어디에 있고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걸 알면 내가 강연하지. 그걸 알면 네, 배우려고 림프가 나. 뭐예요? 자, 어디 있어요? 림프는 이제 혈액처럼 온몸을 좀 돌아다니는 이제 체액의 하나예요. 아. 자, 혈액은요,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는 상수도의 기능을 한다고 하면은 이 림프액은 신체 내에서 불필요한 물질 그리고 노폐물을 나르는 하수도 역할을 합니다. 하수도. 하수도. 아. 그래서 이제 몸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좀 제거를 해주고요. 네. 그리고 몸에 침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을 방어해서 면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네. 우리가 뭐 뛰다가 넘어지게 되면 이제 네. 뭐 상처가 나잖아요. 그쵸. 이때 이제 피와 함께 노란색 진물이 나오게 되는데 예. 그 진물이 바로 림프액입니다. 어머, 처음 알았어요. 아니 그러면은 림프를 잘 관리해줘야지 독소도 노폐물도 잘 제거할 수 있는 거다. 이게 같은 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자, 림프 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뭐 흔히 뭐 다리가 붓는 게 부종이라든지 네. 또 염증 그리고 통증 같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 자, 림프가 만약에 독소를 제대로 배출해주지 않으면은 이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되면서 또 암이나 또 치매의 위험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앞서도 배웠지만 이 혈액은 심장의 펌프질을 이용해서 온몸을 원활하게 순환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림프 같은 경우는 이 펌프 기능이 없습니다. 없어. 그래서 그럼 인공적으로 스스로- 해줘야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 스스로 순환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배울 수 있는 마사지와 스트레칭으로 림프를 잘 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근데 네. 림프가 어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체 어디를 주물러야지 뭐가 좀 이러고 계시는데 돌아가나. 지금 고개를 그러니까. 좀 눌러볼까요? 자, 예. 림프가 우리가 하수도라고 하면은 네. 그 림프가 모이는 곳이 있어요. 하수를 처리하는 곳이 몸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바로 이제 림프절이라고 하는데요. 림프절. 림프샘, 림프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마사지하고 스트레칭하면 좋아요. 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면요. 우리 귀 밑, 그다음에 쇄골, 쇄골. 그다음에 겨드랑이, 서해부, 그다음에 우리가 오금이라고 하는 무릎 뒤쪽에 무릎 이렇게 뒤쪽. 림프절이 오. 많이 분포하고 거기에 있습니다. 림프샘들이 모이는 아. 곳이구나. 네, 이렇게 이제 림프샘은 체액을 거르는 채 같은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네. 자, 이 채로 이제 손상세포와 암세포, 노폐물 등을 걸러냄으로써 이제 면역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포를 파괴하도록 특화된 백혈구가 특히 이 림프절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림프절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서 활성화시켜주고 림프를 잘 흐르게 해주면은 이런 손상세포와 독소를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림프 마사지법 좀 알려주세요. 예. 근데 내 몸을 내가 어떻게 만져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사실을. 네, 맞아요. 우선 이거 머리부터, 자, 네. 얼굴부터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얼굴부터. 할게요. 자, 우리가 평소에 얼굴 색이 막 칙칙하고 또 트러블이 생기고 또 얼굴이 부은 적 다들 있으시죠? 누가 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내 얘기? 자, 림프 순환이 안 되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인데 그럴 때 하기 좋은 림프 마사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네, 할게요. 네. 자, 우리가 마사지를 할 때 뭐 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네. 보통 요새는 또 나무와 도자기로 만든 괄사 마사지를 또 많이 사용하기도 아니, 합니다. 요새 이런 거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보여드릴게요. 아, 우리 엄마들 여자분들- 집에 이런 거 하나씩 다 있지 않아요? 예, 예, 이런 거, 이런 요거 거. 아니면 접시로도 네. 한번.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래요. 사우나에서 아줌마들이 이걸 막 배를 문지르고 있어. 그래갖고 나오자면 배가 빨개. 막. 예. 뭐 물론 그런 방법도 있긴 하지만 뭔가 이제 괄사를 새로 사기에 좀 부담이 좀 있으신 분도 있어서 네네. 누구나 또 집에 갖고 있는 숟가락, 숟가락이 최고네. 주머니에서 나오죠? 아, 네, 갖고 다니고 네, 네, 있습니다. 이 숟가락을 사용해서 림프 마사지를 하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요걸. 근데 마사지죠?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림프 마사지를 하는데 원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하수 처리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샤워를 하다가 보면은 물이 배수가 안 돼요. 머리카락이 하수구에 껴서 배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걷어내야죠. 걷어내야죠. 네. 그 걷어내는 게 바로 림프를 열어주는 림프절을 활성화시켜주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림프를 관이라고 생각하시는 네. 경우도 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하나의 방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방. 그래서 앞서 있는 방에 물이 빠져야 뒤쪽 방에 물이 들어가면서 림프가 배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예. 물이 차여 있는데 계속 뒤에서 물을 밀어봤자 빠지지 않는 원리죠. 그렇죠. 빵이 나가야 네. 되겠구나. 자, 그래서 이제부터 얼굴 마사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얼굴 쪽에 이제 모여 있는 림프샘 바로 이제 귀밑 쪽에 귀밑 쪽이라고 턱밑 하셨죠. 샘이 좀 림프절이 크거든요. 네. 거기를 마사지 해줄 건데, 네. 자, 오늘은 특별히 저는 왼쪽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쪽 하시면서 양쪽 차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요? 먼저 귀 밑에 쪽에 있는 림프샘을 이제 두 손가락으로 두 손가락. 이렇게 피부가 늘어나는 정도까지만 해서 편하게 활성화를 시켜줄 거예요.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세게 하면은 림프절이 손상당할 아, 수 그래요? 있습니다. 이 정도로? 그래서 천천히 이 정도로? 열어주게끔 피부가 늘어나는 정도만 해주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눈 밑하고 광대 쪽을 좀 해주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안경을 벗을 거예요. 네. 안경을 벗고 네. 자, 이제 눈 아래쪽부터 이렇게 눈꼬리 방향으로 마사지가 진행될 텐데 네. 자, 아까 전에 배수구가 여기예요. 그러면 가까운 쪽부터 들어서 밀어주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수저를 이용해서 눈 끝에서부터 세 번씩만 네, 천천히 배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냥 쓰다듬는 아, 정도로만 맞아요. 하시네요. 피부가 이렇게? 늘어나는 중, 피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문질러 너무 꾹 주시고. 누르게 되면 오히려 순환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오.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일단 눈을 한번 깜빡깜빡 해보세요. 왼쪽으로도 느낌이 좀 다르시죠? 네, 다르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광대 아래부터 다시 이 귀 앞쪽까지 배수를 시켜줄 거예요. 네. 자, 광대 쪽부터 바깥쪽으로 펴주는 겁니다. 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펴준다. 쭉 펴주시고, 네. 펴주시고 광대 아래쪽도 이렇게 해서 밀어 넣어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쭉, 그대로? 쭉, 쭉쭉쭉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한번 한쪽씩 표정을 찡그려 보세요. 네? 찡그려 보시면은 림프 마사지가 해준 부위를 보면 훨씬 더 여기가 부드러워. 편하게, 아유, 그것 조금. 아니야. 진짜야. 네, 오. 네. 이게 달라. 아, 근데 어머, 다르네요. 진짜요. 느낌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앞방이 좀 빠진 느낌이 나요. 아니, 여기가 야들야들해졌어요. 네, 맞습니다. 예. 움직이기가 훨씬 네, 편해지네요. 훨씬 림프가 순환이 되면서 이쪽에 있는 그러네요. 독소들을 잘 빼주고 탄력을 좀 생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어. 오, 신기하다. 네. 이거 얼굴 마사지 지금 하면서 네.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뭘까요? 자, 우리 보통 얼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너무 꽉꽉 누르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피부가 늘어나는 감각을 느끼면서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얼굴 자, 마사지 해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쇄골 마사지인데요. 자, 오늘 좀 여러 가지로 많이 벗네요. 네. 어머. 자, 두 번째는 이제 쇄골 마사지인데 이 쇄골. 쇄골은 또 림프가 모여 있는 주요한 부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쇄골 쪽의 림프를 통해서 이제 정맥 순환으로 이루어지면서 혈액 순환과 같이 섞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네. 이 부위의 림프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제 손도 붓고요, 팔도 붓고 또 전신의 피로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자,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쇄골 손가락으로? 위쪽입니다. 쇄골이 아니라 쇄골 위쪽에 위쪽.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마사지를 부드럽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끼어 있는 거를 건져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예. 자, 이렇게 이걸 번- 세게 하는 게 아니라 돌돌돌돌 돌려가면서 피부가 늘어나는 정도까지 어, 해주시면 됩니다. 늘어나는 자, 정도. 그 상태에서 네. 이 쇄골하고 네. 뒤에 보면은 귀 뒤에 보면 딱딱하게 만져지는 네. 유양돌기라는 뼈가 있습니다. 네네. 이 부위에 근육이 붙어 있거든요. 어. 여기를 늘려줄 겁니다. 늘려요. 자, 그래서 쇄골 앞쪽을 고정시켜 주시고 그대로 이 부위가 늘어날 수 있도록 쭉 뒤쪽으로 늘려주세요. 오. 그렇죠? 그러면 이 목 앞쪽에 있는 림프절들을 좀 더 늘리고 림프 순환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목비근이라고 해서 이 목을 앞으로 숙여주고 턱을 들게 만드는 이 근육이 있거든요. 자, 어때 보이세요? 목이 앞으로 빠져 있는 우리 일상적인 모습이죠. 거북목. 자, 이 목을 그대로 늘려주게 되면 림프 순환이 되면서 팔과 손의 부종이 감소하고 림프에 모여있던 독소를 시원하게 배출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해보신 다음에 고개를 돌려보시고
어깨도 돌려보시고 달라요. 자, 아까 얼굴 진짜요? 쪽에서 내려줬던 림프들까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예. 왼쪽이 좀 더 편안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네. 아, 진짜 확실히 다르네요, 여기도 진짜. 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이제 쇄골은 우리가 뭐 네. 환자 의식을 할 때도 이렇게 두드려서 확인하는 아주 굉장히 예민한 뼈예요. 그래서 강하게 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쇄골을 직접적으로 누르기보다는 쇄골 위쪽을 손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요,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보통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얼굴 좀 갸름해지라고. 네네네. 막 이렇게 털어 올린다고. 반대로 이렇게. 막 네. 세게 때리는 거. 네. 네. 이런 거는 효과 있어요? 선생님 방향하고 좀 반대여서. 그렇죠. 네. 이제 림프 같은 그런 마사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피부의 탄력이 처지면서 중력에서 아래로 떨어지니까 떨어지지 마 하면서 올려주는 겁니다. 자, 림프는 이제 우리가 독소를 배출하고 부종을 감소시키고 이런 부위이기 때문에 이 하수 배출을 위해서 원활하게 활성화시켜주는 게 중요한 거죠. 또 차이점이 네. 있네요. 그럼 아까 선생님 숟가락으로도 막 하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네네네. 그거 아침에 좀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차갑게 해가지고 네. 문질문질하는 거 그거 괜찮아요? 근데 그거 하는데 진짜 맞아요. 눈에 붓기 네. 빠지라고 나는. 아, 네. 특히 이제 아침에 얼굴이 많이 부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숟가락으로 해주셔도 괜찮거든요. 자, 숟가락이 차가운 상태에서 몸에 딱 닿으면은 피부 근육이 수축을 합니다. 그럼 피부가 들어 올려지면서 피부 아래에 있는 림프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런 원리인데 간혹 가다가 이제 차가운 걸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그냥 숟가락을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에 넣어주거나 아니면 숟가락을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하시면은 크게 림프 해가지고. 순환에 대한 효과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입에다가 한번 넣었다 빼면 안 돼요? 왜 그러죠? 양치하고 합시다 우리 네. 기본적으로. 예. 피부는 되게 소중한 부위니까요. 네. 자, 계속해서 네, 다음 마사지 맞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겨드랑이 마사지를 할 거예요. 자, 겨드랑이 부위 같은 경우는 팔과 상체의 림프샘이 좀 집중된 부위입니다. 네네. 자, 이 부위에 림프샘이 잘 안 되게 되면은 또 상체가 붓고요. 또 어깨 통증도 생기고 또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한 팔을 머리 반대쪽에 딱 올려놓으시고요. 네. 자, 반대 손으로 이렇게 겨드랑이를 딱 잡아주는 겁니다. 잡아요. 자, 이때 보면 엄지손가락이 겨드랑이에 위치하게 되죠. 자, 이 엄지손가락으로 겨드랑이 쪽에 천천히 마사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조금만 눌러도 아픈데요? 아프시죠? 예. 그렇다면 림프순환이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네, 맞습니다. 아유. 그래서 저기 하수구 막혔대요. 네. 아유, 정말. 자, 이제 뚫어볼까요? 자, 천천히 마사지를 해서 네. 열어주시면 됩니다. 열어주시고 자, 이렇게. 열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생수병을 이용해서 네.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생수병이요. 네, 생수병을 이용하거나 만약에 생수병이 없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없으신 분들은 작은 공이나 내 주먹을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네. 자, 생수병을 겨드랑이에 끼고요. 끼고. 죄송합니다. 네. 끼고요. 자, 지금 다 생수병 없으시죠? 자, 주먹으로 해볼게요. 아, 주먹을 주먹으로. 손등이 주먹으로 겨드랑이 가시죠. 닿도록 넣어주시고 여기다. 그대로 잠가줍니다. 이렇게. 잠가줬어요. 생수병으로. 자, 그럼 압박이 들어가죠. 예, 들어가요. 네, 자, 이 상태에서 팔을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하게 되면 겨드랑이 자체에 압박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아, 양쪽으로 해도 이렇게 되겠네요. 10번 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좌우로도 10번 정도 오, 해줄 수 있습니다. 시원하다. 자, 이렇게 팔이 움직이면서 겨드랑이를 부드럽게 압박해주게 되면서 네. 림프 순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상체 부종도 감소하고 겨드랑이 림프 순환이 잘 되면서 네. 독소가 배출될 수 있게 해줍니다. 뻥 뚫렸어. 네네. 네. 벌써 뚫렸어? 네. 하수구 뻘 뚫렸어. 아니 근데 뚫었어. 대체적으로 우리 엄마들 보면요 이거 많이 하잖아. 이거 진짜 이거. 많이 합니다.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이거 두드려 주는 거 이거 안 좋아요? 아, 정말 많이들 잘못하고 있는 자세예요. 왜요? 자, 누가 우리 이게요? 옆에서 강하게 때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수축하죠. 예. 네. 림프대도 수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림프가 흐름이 막히겠죠. 어머나. 그리고 또 심한 경우는 혈전이 생기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눌러주면서 마사지를 해주고 이제 쓸어주는 마사지 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상체까지 알아봐서 하체도 부종 생길 수도 있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무릎 뒤 스트레칭을 할 텐데요. 무릎 뒤쪽에 림프생이 또 집중돼 있어요. 자, 이 부위에 순환이 안 되면 우리가 흔히 다리가 붓고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무릎을 구부리거나 또 걷는 동작
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에서도 통증이 있거나 불편감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무릎 뒤쪽에 통증이 있다고 하면은 림프 순환이 안 돼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스트레칭을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네. 김지선님, 네. 오늘도 한번 도와주시겠어요? 오늘도 김지선 언제 풀어주세요. 언제 부르나 기다리고 예. 있었습니다. 네. 매트 자. 한번 해볼게요. 또 수건으로 준비물을 또 가지고 네, 맞습니다. 나오셨네요. 수건이나 생수병을 이용해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생수병 자, 가지고. 이쪽으로 눕나요? 다리를 펴고 앉아보세요. 저쪽으로. 자, 엉덩이 쪽, 다리 바깥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앉아보시고요. 네, 앉아요. 자, 앉은 상태에서 림프절이 막혀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먼저 활성화를 시켜주겠죠. 그래서 림프절 아래쪽에 네. 오금 아래쪽에 천천히 마사지를 해줍니다. 아. 부드럽게. 이것도 자, 부드럽게. 부드럽게 피부가 늘어나는 정도로 한 10번 정도 해주시면 네. 림프절이 활성화가 됩니다. 일단은, 네. 그 상태에서 수건이나 수건이나 생수병을 이용해서 무릎 뒤쪽에 그대로 눌러주고요. 눌러서, 자, 네.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어? 생수병을 압박해주고 발목을 올려주고 스트레칭. 아. 네. 천천히 네. 다시 그렇죠. 아. 집에 마사지볼 없으면 정말 생수병으로 해도 네. 돼요. 아. 수건을 이용해서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근데 맨 처음에는 부드럽게 마사지 먼저 해주고. 네, 먼저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네. 네. 자, 강한 압력이 생기지 않고 통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네. 통증이 생기죠.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갖고 막 막 이렇게 한꺼번에 막 다 뚫으려고 하지 말고 네. 살살살살.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아유, 감사합니다. 네. 들어오세요. 요거 잠깐 하려고. 네. 요것도 이제 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은 세게 하면 안 되고 맞습니다. 천천히 해야 되고 이런 네. 것좀 기억해야겠네요. 지금. 맞습니다. 무릎 네. 뒤쪽에 신경과 혈관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서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강연을 마무리 좀 해볼 텐데요. 네. 자,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림프 마사지와 스트레칭 방법을 오늘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네. 간단한 방법들이지만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효과적으로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네.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서 몸의 변화를 느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건강은요, 작은 습관과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네. 쌤 질문 있습니다. 왔어요. 귀에 고무줄을 걸고 있으면 얼굴에 붓기를 뺄 수 있다고 하던데 요새 이거 요거 많이 진짜 해요. 효과가 있다고 여기 고무줄 여기다 귀에 걸고 계신 분들이 저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자, 거 네. 소문이 빨리 나는데. 자, 일시적으로 림프 순환을 촉진할 수 있지만요. 네.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순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마사지를 통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네. 문교 선생님 잘 자리로 들었습니다.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